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2단원 순열 갑니다. 순열의 내용 중에서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 역시 수학 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뭐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나오고 원순열이라는 것도 나오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 이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지금 이 단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다. 왜?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순열만 해도요. 순열해 보면 우리 17쪽 잠깐 볼까요? 자, 커다란 제목의 순열이 있어요. 이제 그걸 선생님이 이제 일열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것들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와 구분을 하려면 그냥 순열. 그럼 얘가 뭐냐? 그러니까 순열은 일자란 뜻이야. 그냥 나란히 이렇게 늘어놓는 거고, 원순열은 그냥 나중에 원형으로 배열할 거고요.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고, 중복 그러면 중복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 똑같은 걸 또 쓰는 거지.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러니까 이제 순열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네. 일열순열이라고 불리우는 순열. 요건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다. 나머지 세 개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 무슨 차이에 의해서 도대체 얘네들의 이름이 붙는 거고 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복습 겸 해서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것부터 가볼게요. 일열 순열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기호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라지 P라는 기호를 썼잖아요. 그러면 순열이 뭐였죠? 순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서로 다른이란 의미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단원 공부할 때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대전제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죠?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대로 사건 A는 M가지로 일어나고 사건 B는 N가지로 일어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이다. 또는 M 플러스 N에서 뭔가 겹쳐지는 게 있으면 그거 빼면 된다. 그래서 또는이란 말은 마치 합집합처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듯이 계산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문제 속에 합의 법칙을 정의했던 그 말 그대로 문제를 주지 않잖아요. 순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열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요걸 세 가지를 설명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야, 서로 다른 몇 개 줄게. 자, 그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몇 개 꺼내. 그리고 걔네들을 한번 배열해봐. 이렇게 문제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요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상할 때도 이 얘기는 했습니다. 서로 다른 n개라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바로 사람을 이용 많이 했다. 그죠? 10명, 5명, 3명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포합니다. 자, 이제 또 1, 2, 3, 4, 5, 5개의 자연수 중에서 뭐 이런 식이죠. 수. 이것도 많이 썼잖아요. 그냥 보여주거든요. 1, 2, 3, 4, 5. 그러면 걔는 서로 다른 5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냥 문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요. 6명이 있었는데 그럼 서로 다른 6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중복을 하면 안 됩니다.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죠. 중복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요. 순열의 종류들을 읽어봤잖아요. 중복 순열을 가잖아요. 그럴 때는요. 중복을 허락하여 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하지 않고 순열을 정의했잖아. 중복을 허용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번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해볼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중복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였죠? 초합이잖아요. NCR. 여기까지는 조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를 하죠? 얘네들을 배열을 합니다. 그 배열이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거. 이 배열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지?
바꾸면 달라집니다. 또는 순서가 생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순열이죠. 일렬순열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걸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우리는 기호로 나타냈잖아요. n, p, r이라는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즉 요와 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면 모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까? 그걸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썼습니다. P는 permut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라지 C를 쓰면 두 번째 것까지 선택하는 것까지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예요? 순열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몇 개의 정수 중에서 또는 자연수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몇 자리 정수, 즉 서로 다른 n개의 수가 있었는데 걔를 가지고 r자리의 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 n부터 시작해서 n-1, n-2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것이 바로 n 퍼뮤테이션 r을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얘를 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죠?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수를 하나씩 차례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그냥 뭐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이런 거, 5 퍼뮤테이션 3 이런 거.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5부터 시작해서 3개라고 기억하자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계승입니다. n의 계승. 우리 영어 단어는 뭐라고 썼죠? 느낌표를 쓰면서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자, n의 계승이 바로 이거였죠? n 팩토리얼. 이걸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n의 계승이 뭐였죠? 정의가. n의 계승은 방금 전에 우리 순열 계산할 때 npr 또는 n 퍼뮤테이션 r 그러면 n부터 1씩 작아지는 수를 r개 곱하는 거였는데 n의 계승은 n부터 시작해서 작아지는 수를 계속 곱하는 거야. 어디까지? 1까지. 이걸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학학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 뭐 이게 사실 뭐 수학 문제 내면서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왜 0세개 가지고 그다음에 1세개 가지고 2세개 가지고 6 만드는 거. 그건 좀 문제 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이 n의 계승을 왜 했죠? 바로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n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것이 n 퍼뮤테이션 r인데 요 놈을 바로 이 계승을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곱했잖아요. 지금 이건 분모가 어차피 1인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요 놈 다음 수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러면 얘보다 1 작은 게 뭐냐면 n-r이거든. n-r, n-r-1 이런 식으로 얘를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 일단 분자에다 곱했다고 치고 다시 어디에다 곱하면 돼? 분모에 곱하면 되는 거지. n-r, n-r-1 그래서 2 곱하기 1까지. 자, 그랬더니 결국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해진 n-r의 계승이었고 분자는 n부터 1까지 곱해진 n의 계승이었기 때문에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놈은 n의 계승을 n-r의 계승으로 나눈 거와도 똑같더라. 물론 n과 r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거나 같아요? n이 r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 계산은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없다는 거잖아요. 3 퍼뮤테이션 4 있을 수 없죠.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4개를 뽑을 수 없잖아요. 선택할 수 없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중복순열이라는 데 가면요.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기호를 다르게 쓰겠죠. 서로 다른 세 개를 갖고 시작했지만 4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왜? 중복 허용하니까. 조합에 가도요.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때도 가면 앞에 있는 n보다 r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n이 r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n 퍼뮤테이션 r을 이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고 계승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저 순열의 수 중에 이제 아주 특별한 거 있었잖아. 그거 몇 개 우리가 공부해 봤거든? 이런 거지. n 퍼뮤테이션 0이 뭐냐? n 퍼뮤테이션 0.
바로 1이었었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택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엔 n 퍼뮤테이션 1 그러면 몇 가지가 있고 n 가지가 있고 n 퍼뮤테이션 n이 뭐냐? 그러면 n 퍼뮤테이션 n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를 뽑아 걔네들을 일렬로 배열해. 자,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해. 그럼 어디까지 간 거야? 1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바로 얘가 뭐가 돼? n의 계승이 돼. 그런데 요 놈을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얘를 갖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n의 계승 나누기 n 마이너스 r인데 r이 n이기 때문에 n 마이너스 n의 계승. 얘는 0의 계승분의 n의 계승. 그런데 우리는 답이 이미 뭐라는 걸 알아. n의 계승인 걸 알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수학하에서 배웠습니다. 요 식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은 0의 계승분의 n의 계승이 n의 계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모가 뭐란 소리예요? 1이어야 한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단 0의 계승은 뭐로 약속한다? 1로 약속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정의예요, 정의. 0의 계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계승을 설명할 때 n의 계승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1씩 작아지는 수를 1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0의 계승은 0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를 1까지 곱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 식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0의 계승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0의 계승은 1로 약속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순열의 수인 n 퍼뮤테이션 r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모양의 n 퍼뮤테이션 0이나 n 퍼뮤테이션 1이나 n 퍼뮤테이션 n이나 또는 0의 계승이 1이라는 거.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봤고요. 계승 살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